네, 안녕하세요. 성공협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제 10월이 되면서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이 슬슬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취준생 입장에서야 공고가 뜨면은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도 조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일명 묻지마 지원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10명 중에 3명은 기업에 대해서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도 묻지마 지원자를 판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 10곳 중에서 9곳이 묻지마 지원자들로 인해서 서류를 검토하는 업무량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자격 조건을 세부적으로 공지하거나 서류 전형을 필터링 도입, 또 기존 묻지마 지원 이력을 체크하는 등 판별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게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하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래도 그 각 기업에 맞는 지원 전략을 좀 이해를 하고 영리한 취업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짚어주는 저희 잡정보센터가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2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가을의 문턱을 넘은 10월인데요. 요 맘쯤만 되면 하반기 공채가 다 끝난 것만 같지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형으로 채용 공고가 올라온 기업 동원그룹에 대해서 하반기 공채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일주일에 참치 요리를 3번 이상 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차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점점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개 멘트가 일주일에 3번. 네. 명절 때 이런 선물이 많긴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 드셨나요? 제가 워낙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저희 부모님이 늘 참치캔을 꼭 아하. 넣어주십니다. 아. 또 건강에 좋고 고단백에 또 오메가3가 함유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리챔이라고 또 마블링이 잘 돼 있는 그 돼지 앞다리살로 만든 아이고. 그 햄이 있어요. 또 이게 예. 스팸 못지않게 또 맛도 나쁘지 예. 않거든요. 좀 느끼한 거를 싫어하는 저에겐 딱이네요. 어머, 이 회사 어디 회사죠? 동원그룹입니다. 네, 오늘 동원그룹을 아침 다뤄보려고. 드라마에 PR 제품 하듯이 네. 아, 그렇습니까? PPL 하듯이. 이게 방송에 문제됐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아니다, 좋습니다. 오늘 동원그룹의 영업사원으로 나오신 것 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네.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제가 다뤄야 되는 기업이라 네. 조사를 좀 나름 해왔는데, 아. 하물며 일개 강사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사를 더 잘 하고 계셨겠죠? 네. 아무튼 오늘 동원그룹 계열사들의 각 전형별 일정과 앞으로 대비해야 될 대비책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코치님이 준비해 오신 기업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동원그룹을 좀 임팩트 있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최초의 대본을 드려야 될 시점이 약 일주일 전이었던지라 급한 대로 조사를 했던 내용이 대본에는 있습니다. 네. 그 대본을 일일이 읽다가는 이 방송 채널이 넘어가거나 스킵이 될 소지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회장이신 김재철 회장님을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1935년생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바닷속에서 해양과 함께 그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전 부산 해양대학교, 오늘의 부경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 도중에 그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진암호라는 걸 타시고 태평양과 인도양을 도시면서 참치 어획을 하시는 선장으로 캡틴 김으로 불리었다고 하네요. 예, 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동원산업이라는 걸 1969년도에 설립을 하셨고 3년 만에 어선 11척을 보유하시게 됩니다. 현재 참치 어획량 세계 1위 회사인 동원그룹입니다. 이런 회사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크게 3가지로 회사의 특징을 보자면 베트남 진출, 신기술 도입, 그리고 글로벌화, 이 3가지가 현재의 동원그룹과 각 계열사들을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식품과 유통기업들의 공통적인 지향점이 결국 자기 카테고리의 전문성을 갖춰가면서 생활문화 기업으로 나아가려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패션 그룹으로 치면 LF가 그렇고요. CJ가 그렇고요. 그리고 오뚜기라든가 대상 같은 곳들, 여기에 이제 동원 같은 그룹도 생활문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베트남, 세네갈과 같은 해외 무대로서 글로벌 경영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 생활에 새로운 행보의 가치를 더하는 회사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이걸 그대로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하시면 좀 곤란하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지금 한참 작성 중이실 자기소개서 내용과 향후 있을 면접 답변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좀 드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동원그룹의 2018년 하반기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10월 4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채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업. 오늘 살펴볼 기업은 동원그룹입니다. 이 동원그룹은 2018년 하반기에 동원 엔터프라이즈, 동원 산업, 동원 F&B 등 총 9개 계열사에서 이 하반기 채용 공고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약 15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원그룹의 대졸 공채 전형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서류 전형과 DWBS라고 하는 동원 바이오 데이터라는 서베이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서류 전형의 마감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까지고요. 이 서류 전형 이후에 DWBS라고 하는 개인의 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서베이도 진행됩니다. 네, 서류 전형 합격자는 오는 10월 28일 일요일에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필기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오전 11월부터 12월 사이 1차 실무진 면접, 2차 경영진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이 1차 실무진 면접의 경우 집단 면접을 중심으로 PT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부 계열사 내 직무에 한해서는 외국어 면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임원 면접 전형이 마지막 관문으로 지원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면접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들은 올 12월 말부터 약 3주간의 입문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현재 동원그룹의 서류 접수 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고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하반기 성공 취업을 위한 동원그룹의 핵심 처방전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원그룹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동원그룹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인문계 분들이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150명 뽑는다라는 말에 막 놀래가지고 내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좀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네. 소문난 잠치에 먹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의 채용 의지를 부정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창립 이래로 IMF 시기, 금융위기 때에도 신입사원 채용을 꾸준히 해왔던 그룹으로서 신입사원 채용의 열의가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채용 규모가 회사 입장에선 최대치로 뽑은 것이지 우리 구직자분들 입장에선 좀 입맛에 맞지 않는 적은 TO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공고만 살짝 보자면 전통적으로 이 동원그룹의 매출의 65%에서 75% 매출은 동원 F&B라는 동원 홈푸드, 밀키트를 다루는 곳이죠. 이제 단편식 시장을 노리는 이 두 개 기업의 매출을 주로 이루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기업이 생산기술 직무로 사람을 뽑고 있는 테크팩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포장재 업체입니다. 이제 식음료라든가 캔 같은 걸 만드는 업체로서 두산그룹에 속해 있던 것을 매각된 이후에 사모펀드를 통해 재영입을 2014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김재철 회장님 말씀으로는 식품, 수산, 그리고 요 포장재 산업, 요 3대 성장 동력으로서 이 회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동원 F&B 쪽의 지원도 뭐 물론 틀린 건 아니겠지만 테크팩 솔루션으로서의 지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운영 쪽에 있는 동원 익스프레스 부분,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동부그룹에 있던 게 매각이 돼서 나온 상황입니다. 해서 이 회사가 기존의 여객사업본부에 있던 내용들은 일부 떨어져 나가고 물류만을 좀 다루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150명의 채용이긴 한데 9개 계열사에서 150. 단순히 중국식 계산을 하더라도 10명밖에 채용을 안 하는 식이죠. 물론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인문계 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채용이 특정 직무에서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전형별로 평가 요소가 달라서 누적되어서 진행이 되는 면접이나 특정 전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매 그라운드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어학 능력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출을 하셔야 될 직무가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 1차 면접 때 경영 지원 부문에 한해서는
그 환경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채용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생각보다 채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또 걱정도 많고 그렇다 보면은 카더라가 또 많아지는데 그래서 차코치의 팩트 체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께서 만드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먼저 공고에 있는 각각의 우대 전공들이 있는데 해당 전공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대 전공에 나와 있지 않은 전공 출신자들한테는 좀 불이익이 실제로 있으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이게 일단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이익이 없으려면 전제가 필요하겠죠. 지금 일반화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질문과 그런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대 전공이라는 걸 왜 적었을까요? 당연히 이 전공자로서의 어떤 기본이라던가 전공 지식을 통해 배웠던 것 혹은 외부 활동들을 통해 익혔던 것들을 토대로 학업 내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사람을 쓰면서 채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때문에라도 우대 전공을 강조하는 것인데 우대 전공자 못지않은 강점이 있는 분에 한해서라면 불이익이 없겠죠. 아무 조건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요. 잘하고 싶습니다라는 식으로 글과 말로 그 내용을 점철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불이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따라서 불이익은 없지만 준비가 안 되면 불이익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코치의 팩트체크 두 번째, 바로 이번 하반기에 공채를 지원하는 분들 중에는 상반기나 상시 채용에서 떨어진 분들이 다시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재지원을 했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려주시죠. 재지원엔 불이익이 없지만 역시나 이것도 아까 거랑 같은 질문이네요. 또 본인이 무덤을 파면 그러니까 즉 떨어진 거를 그대로 복붙을 한다거나 귀찮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구직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끝으로도 이따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본인이 요만큼이면 됐어. 이제 지원도 할 필요 없군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결말을 다르게 한다거나 그 경험으로서 쓰셨던 지원 동기라던가 경험을 묻는 문항들에서 내가 썼던 에피소드에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결말적인 면의 변화 이렇게 좀 약간의 변화라도 주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벌어지는 판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점지하는 건 전셋집 알아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보단 더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시기에 뜬 공고의 회사들을 접근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원그룹 서류 전형에서 DWBS 전형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독특해서 네. 이게 어떤 전형인가요? 제가 이렇게 영어가 밝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까 봐 영어를 적어왔습니다. 동원 바이오 데이터 서베이 이 뜻이고요. 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뭐 평가에 영향이 있는 그런 자료라기보단 온전히 지원자 본인의 인성적인 요소와 상황 판단에 의거 이 지원자의 어떤 입체적인 면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유형이 몇 가지 포함돼서 20분에서 25분, 객관식도 같이 있고요. 이거를 제출해야만 서류 지원 최종 지원이 되니까요. 무조건 지원 끝났다 클릭했는데 갑자기 이 전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감 시간 20분 전에 이거를 완료하시는 순간 빛의 속도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네. 미리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확실히 이게 뭐 이 자료의 데이터를 토대로 뭐 카더라가 많습니다. 면접 질문 때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이 나온다 이런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하니까요. 네. 안심을 하시고 좀 더 빠른 입사 지원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계열사를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특징을 이해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합격 처방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원그룹 계열사의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부터 알아볼 텐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부터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처음 쓰시는 분들일수록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험만 많이 묻거나 지원 동기만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질문들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관, 지원 동기, 포부 이런 다양한 면모로서 구직자분의 이러한 상황과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채용팀의 의지가 확인될 수가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본인이 일단 내 가치관적인 면 그리고 내가 지원을 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내 어떤 채용이 내가 되어야만 하는 셀링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는 게 이번 동원그룹 지원에 있어서 당연한 어떤 포인트. 여타 다른 기업들 쓸 때도 사실 큰 차이는 없지 않겠습니까만 확실히 이 기업은 진짜 배기 지원자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애초에 동원그룹만을 바라보고 지원했던 분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문항의 종류의 다양함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자소서를 쓰시는
뭐 4학년 2학기 학생이라던가 전역을 마치고 들어오신 장교 출신의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엔 어려운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원 동기일 텐데 지원 동기가 좀 특이하게 4번에 있네요. 네, 그렇죠. 뭐 옛날 같으면 1번부터 있었는데 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4번에 있고요. 왜 요즘 가수분들도 앨범 보면 1번부터 좋은 노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앨범을 사서 들읍시다. 정품 사랑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원 동기는요. 4번 문항에 있는데요. 직무 지원 동기를 같이 확인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이 직무, 그러니까 내가 특정 계열사의 이 직무를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서 시작점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데 글자 수가 400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1.5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이내로 요거를 좀 응축되어 설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접근 때문에 글자가 작성이 안 된다면 그런 어떤 직무 선택의 계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해당 직무가 해당 회사의 경쟁력, 그 경쟁력이 뭔지는 이제 찾아보셔야겠죠. 동원그룹의 그 계열사가 가지는 그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대되는 기대 역할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셔서 초반부에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이 직무가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이 다짐만 적어놓는다면 그거는 내가 뽑혀야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쟁력을 내가 제고시켜드리겠다, 업데이트해드릴 수 있다는 근거의 강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강점은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유관 경험이나 등등등이 될 수가 있겠죠. 4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3문장 이내로서 본인의 근거까지 적어주시면 400자 이내의 자소서 작성이 완성되고요. 흔히 주시는 질문 중에 소제목을 꼭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주십니다. 본인이 400자 이내로 깔끔하게 쓸 자신 있으시면 그냥 소제목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글이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채로 막연하게 돼 있다면 꼭 소제목을 키워드라도 좋으니까 짧게 5글자 이내라도 좋으니 꼭 소제목을 적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원그룹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니까요. 이 자기소개를 할 때도 많은 지원자들이 하는 이 해시태그로 이용해서 네.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 해시태그 질문은 사실 동원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LS그룹 그리고 LGU 플러스 과거 전형들에서 몇 차례 등장했던 네. 표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소위 나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남에게 전한 기억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런 경험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상 이런 류의 문화에서 굉장한 난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혹시 해시태그를 한다면 어떤 해시태그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덕후. 순발력, 뭐 오타쿠. 그렇죠. 봐봐요. 벌써부터 강사로서의 역량과는 1도 상관없는 아무 연관없는 얘기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걸 딱 받는 순간 아하, 자쿠치 하면서 이 느낌이 오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력, 소통 능력, 이런 의사소통 능력, 협업 이렇게 보편타당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해시태그로 담아선 곤란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가이드를 주셨을 거예요. 파워블로거, 상담의 달인, 연결고리. 분명 요 세 개는 쓰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요 세 개의 느낌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블로거, 상담의 달인, 연결고리. 이게 어떤 지원자가 가지는 강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강점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근거의 베이스, 주제, 전체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조해야 될 강점은 결국 설명을 해주시되 그 강점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배경이라던가 소스의 시작점을 키워드로 작성하실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덕후가 아닌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덕후가 됐네요. 취업 덕후 한번 열심히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4번, 5번 문항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1, 2, 3번도 한번 가이드를 네.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죠. 예, 각각의 문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항부터가 상당히 좀 여러분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치관에 대해 성장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인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늘 성장 과정 때 누군가로부터 꼭 영향을 받은 얘기만 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실했다. 정직하게 살아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대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학부형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를 자녀분들께 강조하십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 세 가지 강조하는 걸 그대로 적고 영향을 잘 받았고 그 영향을 잘 실천해오고 있어요 식으로의 구성이
틀렸다가 아니라 매우 맞는데 다른 지원자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시는 두 우리 캐스터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성실하자, 정직하자, 관계가 소중하다 식의 정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어쩌면 236번째 정직함을 교육받은 지원자일 것 같은데 그 얘기 가지고 600자를 채운다면 누가 그 믿겠습니까? 내가 영향받은 걸 실제로 발현하신 이야기가 최소 300자 이상의 글에 나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본인만 만족했던 결과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취감, 뿌듯 이게 아니라 그 뿌듯함이 느껴지기까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결과치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정량화된 결과치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준, 혹은 다른 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걸 보고 감화되어 느꼈던 그런 포인트로서의 인생관 얘기를 한번 녹여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거는 사실 1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즉 앞에서 말한 그 가치관의 얘기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얘기와 그거를 실천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다면 그걸 좀 더 구체화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하나도 아니고 2개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성장 과정으로서 영향을 받았던 얘기 위주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본인이 살아오시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개발적인 요인이라든가 본인이 목표 지향적인 자세로서 무언가를 달성하셨던 것 혹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으로 최선을 다했던 에피소드 속에서 이 2번 문항을 접근하신다면 400자 어렵지 않습니다. 단 어떤 시험 혹은 민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적으셔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 취득했던 이야기를 적는 분들이 계신데요. 글쎄요. 본인만 만족해서는 곤란하겠죠. 본인의 그 성취감을 부정하겠다가 아니라 평가하는 분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됨에 있어서는 조금 경험이 약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이슈가 되고 있는 트렌드, 사회 현상 중 지원 직무와 가장 밀접한 이슈를 적어라인데요. 이런 시사 이슈는 여타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왜 벌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 그리고 이 구성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어떤 패턴으로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슈를 막연하게 그냥 쭉쭉 나열을 하면 그건 신문기사나 주간지죠. 굳이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 싶진 않지 않겠습니까? 해당 이슈를 토대로 이 회사, 이 직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지해야 되고 바라봐야 되며 마지막 한 문장이라도 미래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면에 대한 대비나 계획 등이 요구된다 식의 마무리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문항을 다 적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이 되겠지만 글쎄요. 나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좀 시간이 걸리실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차 코치님이 간략하게나마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구직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 있다면 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이 시점 되면은 언론적인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품으세요. 내 생각을 정립하세요. 직무가 답이지요.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오늘 저는 약간 자막과 함께 내용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글자 수의 압박에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자 수의 압박에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을 일방적으로 나열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가 글에 많이 함유되면 안 되고요. 해야 할 결과 위주의 글의 구성이 나와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화면에 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경영학도로서 지난 학부 3학년 2학기 시절 전공 필수 과목인 마케팅 조사론, 국내 브랜드 마케팅계에 저명하신 우리 지승환 교수님의 수업에 조교로 참여 여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때 일입니다라는 거죠. 이걸 소위 삼성그룹이라던가 글자 수가 1000자가 넘는 기업체의 성장 과정으로 쓰실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글자 수가 400자입니다. 네. 이거 굳이 이렇게 적으라는 거 아니죠. 굳이 지승환 교수가 저명한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승환 교수가 저명한 얼마나 저명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본인이 그 저명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수업 때 했던 무슨 활동에 나 중심으로서 나에게 맡은 역할, 과정 상황, 결말 요 3단계로서 문장이 5문장 이내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의 글을 수차례 첨삭을 통해서 제가 확인했던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재학생들의 못으로서도 그러한데 전국의 많은 구직자분들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겠죠.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거 그냥 간단하게 학부 시절 마케팅 관련 수업 프로젝트 당시 일입니다 라고 40자 이내로 줄일 수 있는 표현인데 글쎄요. 그거를 굳이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이런 작성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못 적으니까 결국 마무리가 막연하게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산기술 효율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글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지원자의 어떤 진정성 여부에서 좀 결점이 생기게 되죠. 실제 채용 담당자분들이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등장하셨지 않습니까? 출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정성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나열해서 분량을 잡아먹는 바람에 정작 고민해주고 작성해 주셔야 될 부분이 빠진다면 그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좌우명을 장만하셔야 됩니다. 좌우명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피셜하게 본인의 가치관, 인생관, 좌우명이 각각 하나씩은 등장해 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계열사가 다양한 데다가 왜 이 계열사에서 혹시 요일을 해야 되는지, 즉 회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 둘 다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지원자를 뽑기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니 회사에게도 충분히 직무에게도 적절히 같이 잘 배양해 주시면서 지원자인 나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주시는 작성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전형, 인적성 전형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원그룹의 인적성을 일단은 타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나는 어려운데 라고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글쎄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연습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집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패턴과 유형을 이해하시면서 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 같아요. 되게 웃기죠? 많이 풀어야 되는데 또 정확하게 풀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참 이게 난감하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걸 다 해주셔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타 그룹사와 다를 바 없이 적성과 인성으로 문제는 아닙니다. 적성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서 언어, 수리, 상황 판단, 일반 상식에 해당되는 것들이 2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일반 상식 부분은 상반기 때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당락엔 영향이 없지만 사회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동원그룹의 경영실장님께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지난 9월 달에 남기셨습니다. 우리 동원그룹은 종이신문을 읽는 인재를 선호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종이신문을 사시라는 게 아니라 평소 세상살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동원그룹의 구성원이라면 응당 알아야 될 사회 이슈, 지원 계열사의 이슈, 업계 이슈 등을 좀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일반 상식을 어떤 문제집을 사서 암기하시기보단 지금부터 이슈 중심으로 평소에 좀 정리를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리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단순히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지원 계열사와 회사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대비의 어떤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대비를 잘 하신다면 무리 없게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인적성을 통과한다면 다음 일정이 면접이잖아요. 네, 그렇죠. 면접 가이드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계열사가 집단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PT 면접을 일단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별로 주제를 제시하고 30분간 발표 준비를 주어지면 3분 이내로 발표한다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답니다. 자, 3분 이내의 PT 발표는 무엇일까요? 뭔가 입체적이고 대단한 어떤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컨대 문제가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대략적인 문제 상황에서 기획안을 내라거나 효율적인 뭐 개선안을 도출해보라.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의 특정 용어를 설명하고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적어라. 식으로 뭔가 심플하지만 핵심이 다 담겨 있고 본인의 논리가 충분히 드러나야 되는 식의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문제집을 사서 보시던지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셔서 PT 면접 기출이라고 그냥 나와 있을 겁니다. 문제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단문 형태 혹은 3문장 이내의 문제를 보시고 내가 30분 이내에 빨리 캐치해서 A4 용지에 본인의 답변의 구성을 일정 부분 적어주시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아젠다에 대한 방안 도출에 그 몸에서 이게 배어나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뭐 참치 어획량을 더 늘리는 방법에 대해 쓰시오. 참치 어획량 어떻게 늘리지? 하고 막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원론적인 문제건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 실무 면접이니까요.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현 상황을 소개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래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방안을 내야지 식의 2단계의 구성을 몸에서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체득화해 주셔야 됩니다. 비단 동원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PT 면접이 다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논리력을 갖추기 위한 연습 차원에서라도 PT 면접에 대한 대비는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동원도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서류가 마감이 되고 이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좀 기술적으로 네.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뭐 대단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을 평가할 실무진들, 뭐 과차장급이 되실 텐데 이분들께서 보고를 할 때는 결론 위주의 하이라이트된 서머리 보고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번에 고척돔 야구장에 5개 광고판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비용 책정 부탁드립니다. 그래, 얼마야? 네? 얼마야? 네? 얼마 들어? 예, 12억. 12억? 왜 그렇지? 예, 현황 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결과부터 듣길 원하는 보고에 익숙한 분들이 십수년째 근무를 하시고 이제 평가자로 가신 겁니다. 그럼 평가자로 가셨는데 여러분들 PT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서재원입니다. 우선 동원 F&B의 현황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현황은 그냥 그런 분들을 하루에 20명 가까이 평가를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평가가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진행이 안 된다기보다는 좀 막연하겠죠. 집중도 안 되고요. 근데 결과부터 먼저 기술해 주시면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의 발표도요. 구성을 평가자의 입맛에 맞게 잘 매칭해 주시는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잘 들리게끔 하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들의 방향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답변의 내용들이 크진 편차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답변 구성에 대한 노력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는 게 이 PT 면접 잘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PT가 10분 이상 넘어가는 석사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3분 이내 면접에서 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요즘에 쌤들이 자꾸 연기를 하시죠. 연기를 연기 점점 없이. 잘하시네요. 그래요? 저는 원래 이랬습니다. 방송이다 보니 이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네. 노력이니까요. 예쁘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대다 면접도 있는데 다른 지원자와 같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된 답변을 해야 좀 면접관들에게 눈에 띌 수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럴 수는 없겠죠. 적어도 다대다 면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른 지원자가 여타 할 법한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설명하는 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본인의 글로벌 역량을 강조했다면 본인도 글로벌 역량을 강조해야 될까요? 본인도 역량을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죠. 차라리 경험을 언급한다거나 지원 분야에 대한 다른 시각과 이해 혹은 업무를 대하는 태도 등 내가 어필해야 될 포인트가 좀 다양한 방면으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면접 상황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많은 구직자분들께서, 많진 않지만 일부 구직자분들께서는 면접 답변을 그냥 답변 자체를 암기하고 그 답변을 소화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7번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예, 저는 힘든 일이란 저에게 제가 제 몫을 다하지 못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분 알겠는데 외운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 말이 더 압박이죠. 압박 들어왔다. 다시 하세요. 다시.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힘든 일이란 그걸 다시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면접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가 운항승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무슨 간호사 입사 시험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내가 면접 상황에서 면접관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평소에 문어체로 정리를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언어 교육 및 실무 교육을 겸비 이렇게 문어체를 자소서에 쓰는 문어체를 그대로 그걸 옮긴 다음에 그걸 문장체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셔서 암기하실 분들은요 문어체를 적으면 안 되고 구어체로 내가 말하는 어투로 글을 정리하신 걸 암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이상하게 암기를 하셔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포인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이제 뭐 주로 지원자 인성을 많이 볼 텐데 동원그룹 계열사만의 임원 면접 특징이랄까 분위기가 있나요? 예, 일단은 제가 그냥 제 사견입니다.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원그룹의 전통의 모태가 되는 F&B나 홈푸드 계열이라면 아무래도 회장님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전체적인 그룹의 기조를 봤을 때 도전 정신과 자의식 그리고 자기개발 중심 그리고 조직 적응도를 집중적으로 좀 물으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수합병된 여러 기업들의 경우는 인성적인 측면, 즉 지원자 자체의 됨됨이라던가 동원그룹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의 적합도 정도를 따지는 수준으로 좀 밸런스가 일부 계열보다 좀 적을 소지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하지만 어느 임원 면접이나 그렇고 결국 동원그룹이 말하는 비전, 각 계열사의 미션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본인이 그 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 인성의 됨됨이가 있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 질문이 나에게 경험으로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나에게 실무 역량으로서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고 이 지원자의 미래를 점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튈 수는 없기 때문에 임원 면접은 이렇게 나와라고 무조건 단정 짓기보단 보다 입체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곳이고 인성이 주를 이루는 그런 면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본인을 좀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저 잘할 수 있다고요가 아니라 전 이런 이유로 저렇게 잘해드릴게요. 이렇게도 잘해드릴게요. 그렇게도 잘해드릴게요.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야 좀 더 설득이 되고 근거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광그룹의 자소서 인적성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쭉 살펴봤는데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를 주시죠. 예, 막연한 참치 드립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쟁력이 뭔지 해당 계열사마다 특징이 명확한 곳입니다. 3대 사업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회사의 사업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회사가 그 업계 내에서 가지는 경쟁력, 물론 100% 1위가 있는 곳들이 더 없겠지만 앞으로의 1위를 생각한다면 그 경쟁력 제고에 있어 지원 직무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로 나를 글과 말로 어필해 주시는 노력이 있다면 목요일 마감인 동원그룹 지원에 있어 좋은 결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목요일에 이제 서류 마감인 만큼 오늘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터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에 과연 오늘은 어떤 일자리가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에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하구 신평동 소재의 주식회사 박스코입니다.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무역사무원 1명입니다. 무역팀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1년 이상으로 영어 가능하고 해외 출장 가능하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영어 관련 또는 무역 관련 전공자,
제조업체 무역사무 경력자, 자격증 소지자, 1억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 있으며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12일까지이니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역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경남 창원시 팔룡동 소재의 영풍전자 주식회사입니다. 군수용 전기 전자 제어 장치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술 엔지니어 1명입니다. 생산기술팀 소속으로 사내 부적합품 및 고객 불량품 검토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전기 전자공학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전자 관련 방산품 관련 경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연봉 3,500만 원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기숙사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창원 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으로 접수 마감일은 10월 5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엔지니어 1명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신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기다리고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비나텍 주식회사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초고속 커패시터 제조업체에서 급속 충전장치 제조 공정 생산 업무를 담당할 전기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3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비흡연자와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3조 2교대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10월 5일과 10월 12일 오후 2시에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7층에서 면접이 있으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부품 제품 생산 기계 조작원 총 3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주무관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재단법인 문화재 아웃리치 연구소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문화재 관리, 문화재 수리업체에서 경영기획 사무 업무와 회계 담당자 업무 보조를 수행할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경력은 무관하며 학력은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하신 분,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급 185만 원 이상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10월 8일까지이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 보조를 수행할 회계사무원 2명 채용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많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취업 요정 겸 여러분의 스펙을 감별해주는 스믈리에를 담당하고 있는 위포트의 차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차 코치님 지금 기간이 왜 웃으시죠? 좋아가지고. 네, 지금 기간이 명절이 끝나면서 이제 하반기 공채도 다 마무리된 시점인데 지금 취준생들이 뭘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서류를 써야죠. 서류 이럴 때가 계속해서. 예, 그렇죠. 지금 금호아시아나 동원 뭐 살펴봤지만 여러 기업들이 아직도 채용을 하고 있고 아직 신세계가 채용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거목들이 남아 있으니까 꾸준히 지원하는 게 좋고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무수한 탈락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거에 너무 상처받거나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뭐 야구도 10번 중에 3번 치면 잘 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10군데 중에 3, 4군데만 붙어도 엄청난 성과인 겁니다. 제 주변엔 7개 써갖고 6개 서류 붙었던데요. 그럼 걔가 정말 잘한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한테 대입하지 마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을 더 힘을 내주셔야 될 때입니다. 좀만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한테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기간에 가장 힘든 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과 비교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플 텐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마음은 아픈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친구 6개 붙었는데 뭐 저 하나 붙으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붙은 게 어디냐고 생각을 하고 또 인적성 검사가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되게 몰려 있잖아요. 인적성 검사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그 친구 뭐 서류 6개 됐다고 다 될 거 아닌데 하나라도 제가 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소식을 아는 게 이 SNS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이거 볼 시간에 인적성 공부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세미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취업 요정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오펙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아이디 바나나 플레이버 님이고요. 건동홍 학교에서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학점은 조금 부족한데요. 2.76 학점 가지고 있고요. 어학으로는 토익 955점, 토스 레벨 6, 오픽 IH 있습니다. 자격증은 텔레마케팅 자격증 있고요. 경력으로는 대기업 총무에서 1년 8개월, 해외 인턴 한 번 포함해서 인턴 2회 그리고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지원 파트 원하고 있고요. 학점이 너무 부족해서 서탈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조금 더 따고 준비를 할까 하는데 자소서 쓰기도 너무 안 되네요. 네. 이 바나나 플레이버님 학점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스펙이 정말 좋거든요. 네. 이분은 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하나입니다. 학점이 없습니다. 이 학점을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근무 이력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설적으로. 왜냐면은 두산 베어스, KBO의 두산 베어스 그 방어율 1위 투수 조시 린드블럼이 2.88입니다. 방어율이. 그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서류 필터링을 3점대 초반이면 그래도 되는데 이게 서류 필터링이 있는 기업은 이건 필터링인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업에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대기업 계약직 1년 8개월 근무하셨는데요. 총무라서 지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해외 인턴을 하셨다 했는데 해외 인턴 때 어떤 걸 하셨는지가 총무가 아닌 다른 걸 하셨을 소지가 있습니다.
총무 베이스로서 커리어 트랙을 밟으신 것도 아닌 상황이고요. 아르바이트 다수라고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봉사활동 수고하셨고요. 계획은 자격을 취득했다 했는데 글쎄 취득 예정이네요, 이건 또. 그리고 이제 원하는 건 경영 지원. 자, 이제 이런 분들의 심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그렇게 아웃고잉 하신 분은 아닙니다. 본인이 좀 침착하게 내재되어 있고 침착하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고 인정받는 쪽에 익숙하시다 보니 경영 관리라든가 회계 파트 혹은 총무 파트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시면 좋을 뿐이나 학점의 문제로 인해 특정 기업에서의 필터링 혹은 근무 이력 자체가 총무이기 때문에 여타 정말 전공무관의 많은 지원자들이 다 총무를 지원했을 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좀 더 따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각 전형별 대비는 전형별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원 전략적인 면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경영 지원 자체는 많아야 4-5명, 적으면 1명 뽑는 게 일반적인 대기업의 채용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 나눠보셔야 됩니다. 기업을 고려할 전형과 직무를 고려할 전형. 뭐라고요? 기업을 고려할 전형과 직무를 고려할 전형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기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 요즘 뭐 반도체 업이 화랑이죠. 반도체 업계의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왜냐면 어학이 되니까요. 경영 지원 파트가 아니더라도 기술 영업이라든가 물론 이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외국계 기업이라면 그런 쪽으로 국내 대기업이라면은 뭐 타파 전형들, 스펙테클 오디션이나 CGA 리스펙트 전형, 현대백화점 그룹의 패셔니스타 전형 같은 곳에 지원을 좀 하시면서 본인이 좀 기업을 보고 지원한다는 느낌의 지원을 일정 부분 최소 4-5개, 많게는 10개 그룹 정도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지원 및 총무를 노리면서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라던가 외국계 기업 계약직으로서 총무 파트로서 트랙을 밟아 나가시거나 인사직무는 HRM보다는 HRD가 낫습니다. 교육 파트가 아무래도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 곳으로서 계약직 근무를 하시면서 정규직 전환을 노리시는 게 이 학점의 메리트, 학점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근무 이력을 더 갖춰주신다면 추후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공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기업으로서의 전환도 가능하니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유통관리사 경험이 본인의 학점을 커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제조업체 대기업의 공장 견학을 다녀오는 게 오히려 자기소개서 작성에 좀 더 진정성이 담기는 것입니다. 학점이 낮기 때문에 본인의 진정성이 좀 약간 성실도나 이런 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다양한 시각으로서 비록 경영 지원 쪽을 희망하거나 영업 쪽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서 학점의 아쉬움을 실전적인 방법으로 메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네. 일단 뭐 자격증이나 뭐 관리사 뭐 이런 걸로는 학점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현장 중심의 경험 이런 게 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그러면 바로 다음 두 번째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 취뽀55 23살 여자분이고요. 건동홍숙 학교에서 정보통신 전공했습니다. 전체 학점이 3.9고요. 전공은 4.11학점 있습니다. 어학으로는 토익이 920점, 오픽이 IM3 있고요. 자격증이 정보처리기사랑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급, 그리고 운전면허 있습니다. 경력이나 대외 활동은 따로 없고요.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대기업의 IT 전략 또는 R&D 파트 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보충해야 할 것 조언해 주세요. 네, 취뽀님은 학점이 높은 편인데 부족하다면 경력이나 대외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꼭 필요한 게 어떤 게일까요? 예, 일단 이분은 숙대분입니다. 건동홍숙을 꼭 그쵸. 넣은 거 보니까 여자. 앞에 분은 건동홍인데 뒤에 수 없으셨으니 이분은 숙명여대생. 좋은 학교입니다. 일단 기운 내시고요. 예리하시네요. 예, 그렇죠. 너무 뻔하지 않습니다. 학점도 나쁘지 않고 전공 학점이 더 훨 높습니다. 그냥 명확합니다.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희망 회사 직무 이 부분에서 대기업 IT 전략 또는 R&D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본인이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건지 IT 기획자로 성장하시겠다는 건지 뭔가 좀 방향이 이게 좀 정확하게 노선이 안 잡힌 게 아닌가? 혹은 일단 아까 뭐 동원그룹을 다뤘지만 그물로 참치 이듯이 일단 내 종에 받아라 하면서 이제 내가 걸릴 거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혹시 접근을 하시는 시기라면 대기업 입사가 최선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 대기업들은 죄송하지만 경력과 대외 활동을 선호합니다. 그럼 중견 밑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는 더 합니다. 인원도 적게 뽑고요. 따라서 지금 본인에게 필요한 거는 본인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대외 활동이나 수상 내역, 본인의 어떤 IT 직군에 적합한 거를 실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일단은 컴공계열과 관련된 회사에서
본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정보통신 계열에서 살릴 수 있는 회사로서 좀 지원을 하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좀 발휘했던 이력들을 최소 2달, 최대 6개월 가까이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아니면 나이가 아직 좀 어리시기 때문에 이번 취업을 일단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고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겨울방학 때부터 실무 경험을 한번 쌓아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OP 같은 경우는 IM3니까요. IH를 확보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알고 지내면 알고 지낼수록 굉장히 대화도 잘하고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하지만 면접 전형 자체에서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거에 굉장히 어색하신 분의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잘하겠냐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충해야 될 것만 조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본인이 현재 평소 모습대로 면접 전형 때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게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좀 서툴거나 조금은 어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도 충분히 어리시고요. 따라서 이런 취업의 별도의 전형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현재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면접 전형에서 내 얘기를 고스란히 잘 전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한 지식과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응용할 수 있는지 시기로 내가 오피셜하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연습이 평소에 좀 이루어져야만 이번에 최종 합격의 보장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스펙 쌓기로는 좀 불허하고요. 실무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던가 근무 이력이 최소 2달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영어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면접 전형 대비 위주로 특히 PT 면접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사연 살펴봤습니다. 네. 바나나 플레이버님, 취뽀님 꼭 기억하셔서 취업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순서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 받은 행운의 주인공 오늘은 오랜만에 신세미 캐스터가 뽑아주시죠.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현장 경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오픽이 점수가 낮으신 두 번째 취뽀 55님이 오픽 IH까지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께 강의 수강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취뽀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나요? 내일은 하루 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